12장 상미분 방정식의 수치의 초기값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의 1절에서는 오일러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12의 2절 수정 오일러법 또는 오일러 예측 수정 방법이라고 합니다. 12의 3절에서는 룽게-쿠타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12의 4절은 고개 상미분 방정식 초기값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1개 상미분 방정식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상미분 방정식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이라는 것은 미분을 df, dx 제곱이 있어도 좋고 d제곱, df, de, df, dx 이렇게 미분하는 쪽이 변수가 하나일 때 상미방이고요. 만약에 라운드 제곱 f, 라운드 x제곱 플러스 라운드 제곱 f, 라운드 y제곱 이런 두 개 이상일 때는 우리는 편미분 방정식, 파살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은 이와 같은 상미분 방정식을 고려하면은 이것을 적분하면 해는 일반적으로 y = fx 플러스 c와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럼 적분상수 c를 구하기 위하여 하나의 조건이 필요하게 됩니다. x = x0에서 y = y0 또는 기울기가 주어져도 되고 다른 형태로 주어져도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타냈을 뿐입니다. 보통 위의 조건은 x의 처음 값에서 주어지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문제를 이니셜 컨디션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 이게 1개일 때는 조건이 하나가 필요한데 x = 0 또는 어떤 x = x0에서 필요한 그 다음에 값을 구하게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x라는 것 대신에 t로 바꾼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t = x0 또는 t = 0, t = t0에서 y가 어떻다. 이렇게 보면 이것을 확실하게 시간으로 바꾸면은 t = t0 또는 처음에 또는 어떤 주어진 t0 주어진 시각에서 y의 조건이 주어지는 이니셜 컨디션이 되는데 이것이 t이냐 x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죠. 마찬가지죠. 기호로 수학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t로 적거나 x로 적거나 똑같죠. 차이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게 x로 주어졌다고 해서 이게 초기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초기값 문제가 됩니다. 1개일 때는 즉 이것이 t냐 x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간이냐 x 컴퓨터 또는 최근 사람이 눈으로 보기에 이게 t구나 x냐 우리 수학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똑같은 거죠. 내가 x라 적거나 이것을 z라 적거나 똑같은 문제가 되죠. z 또는 t로 적거나 그럼 t로 적으면 이니셜 컨디션이 되고 x로 적으면 바운다리 컨디션 아닙니다. x는 처음에 조건 하나 이렇게 1개로 주어질 때 우리는 이니셜 컨디션이라고 하고 이와 같은 문제를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과 같은 2개 상미방이 있다면 이것의 적분하면은 일반적으로 그 형태는 다음과 같은 적분상수 2개가 나타나게 되겠죠. 이와 같을 때는 보통 2개의 조건이 필요하고 x = x0, x = x1에서 역시 이것은 값이 주어질 수도 있고 기울기로 주어질 수 있고 다른 형태로 이것은 12장 말고 뒤에서 이와 같은 형태를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문제는 우리가 푸는 범위가 x = x0와 x = x1 사이 요 사이의 값을 구하는 것이고요. 양 경계에서 그 값이 주어진다든지 기울기가 주어진다든지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서는 양 경계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경계 조건 또는 그 조건을 바운다리 컨디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와 같은 형태로 문제 셋들을 우리는 경계값 문제, 바운다리 밸류 프로블럼이라고 합니다. 물론 2개로 주어지더라도 특수한 경우에는 초기에 x = x0에서 y의 값과 x = x0에서 기울기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겠죠. 이와 같다면 이 문제는 2개 미분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초기값 문제가 되겠습니다. 초기값이 주어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상미분 방식을 푸는 제일 첫 번째 오일러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미분 방정식이 있다 칩시다. 이거 1개니까 쉽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이 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쉽지만 제곱 코사인 x 플러스 사인 y, 사인 x 제곱 뭐 이렇게 있으면은 못 풀죠. 적분 못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치적으로 적분을 해야죠. 이거 못 풉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스탑해야 됩니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 이 수치에서 과목 전체를 통해서도 봐도 똑같겠지만 못 푸는 것을 해석적으로 못 푸는 것을 다 수치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목적이 되고 그렇게 해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오일러법은 기본적으로 오일러법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테일러 급수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 잘 알고 있는 거죠. 테일러 급수는 이렇죠. x0 플러스 델타 x 이꼴 여기 h로 나타냈을 뿐입니다. 이게 다 델타 x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죠. 물론 h, 델타 x가 작을 때 이렇습니다. 어느 정도 작을 때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테일러 급수에서 처음 두 항만 사용하고 나머지 다 지웁니다. 다 지웁니다. 그러면 이렇게 근사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x0 플러스 h를 x1이라고 놓으면 요거는 x1으로 표시가 되겠고요. 그리고 y x0를 기호상으로 y0라고 적고 y x1점에서 y 값을 우리가 y1이라 나타내면 이 식은 이렇게 나타내겠죠. y1은 y0 플러스 h y0 프라임. 자, 그러면 y0라는 것은 여기 위에 여기 y0 주어져 있죠. 초기값으로 주어진 점입니다. 값이 주어졌죠. 아는 값이죠. y 프라임 제로라는 것은 x가 x0일 때 이렇게라고 그랬죠. 그런데 요거는 이거죠. dy dx죠. 어디였어? x0였어. 근데 dy dx가 주어져 있죠. 이렇게 fx 다시 말하면 fx0죠. 대입을 하면 fx0는 어떤 복잡든 간에 x 대입을 하면 값은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y1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다시 문제를 상기하면 주어진 값이 뭐냐? 주어진 것이 x0일 때 y0가 주어져 있습니다. x0일 때 y0라는 요 점이 처음에 점을 찍을 수 있겠죠. 우리가 xy 좌표에서 x가 x0, y가 y0 요 점은 우리가 그래프 직교 좌표에 이런 탁 찍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수치적으로 푼다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예를 들어 이게 1이라 그럽시다. 그러면 여기 1.01 그 다음에 요즘 1.02, 1.03, 1.04 그때의 y가 얼마냐 이걸 구하고자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점과 요 점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 또 뭐를 주어져 있느냐면 기울기가 주어져 있습니다. 뭐 제로를 알 수가 있겠죠. 왜? 이게 fx로 주어져 있으니까 fx0로 계산하면 되죠. 저 그래프상에 주어진 거는 요 점과 기울기를 알 수 있다 이거지. 두 개를. 자, 그럼 요 그래프에서 요 파란 점선으로 된 그래프는 실제 해가 되는데 이것은 지금 모르죠. 눈에 이렇게 가상적으로 나타냈다 늦지만 실제로는 모르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지만 우리는 요것과 요 기울기를 아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 의미는 y0는 뭐냐면 요게 y0죠. hy0 프라임이랑 요거에다가 h를 곱하면 요게 됩니다. 요 부분이 h가 되죠. 따라서 요게 y0 플러스 요점 즉 y1 값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나타내면은 주어진 요점으로부터 출발해서 기울기 값을 알고 그 다음 x1에서 만나는 점이 y1이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계속 진행하는데 여기서는 뒤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일개 상미분만 조금 한 단계 더 복잡한 게 되겠죠. dy dx는 fxy로 주어지는 경우입니다. 앞에 차이는 이 경우는 예를 들면 이 경우죠. exponential 마이너스 x제곱 코사인 y 플러스 y제곱 이쪽에 y도 나타나는 거죠. x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더 복잡죠. 이런 경우는 절대 해석적으로는 풀 수 없죠.
요거는 똑같죠? 똑같은 식이 사용됩니다. 단 요거는 x0 이것이 xy의 함수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x0와 초기의 값을 주어줘야 그때의 기울기를 이제는 x만 주어서는 안 되고 이렇게 주어져야 되겠죠. 따라서 근데 이거는 fxy를 x0, y0를 대입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점 x0, y0에서의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똑같죠? y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지울까요? 조금 지워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처음에 주어진 것이 x0, 여기 x0 점이고 여기 y0 점이죠. 그리고 이 기울기를 그을 수 있겠죠. 그래서 x1과 만나는 점이 바로 y1 값이 되겠습니다. 구할 수 있겠죠. 자, 이 곡선은 눈에 없는 겁니다. 눈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출발해서 이 점과 여기서 기울기는 그을 수 있죠. 이거는 x0, x1, y1을 대입을 하면 되죠. 아마도 이 기울기가 될 겁니다. 조금 차이가 나겠지만 어쨌든 이 여기서 구한 건 이렇게 해서 또 만나는 점이 이렇게 자꾸 해가면은 계속 해가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원하는 해가 파란 거는 안 보이고 점선으로 된 걸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오차가 좀 있겠죠. 오차가 실제 값은 이건데 이거 뒤로 갈수록 오차가 또 생기겠죠. 근데 이것은 그림을 확대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작게 요게 바로 붙어서 갑니다. 실제로는 상당히 실제와 비슷한 값을 h를 작게 하면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오일러법 알고리즘은 아주 간단합니다. 기울기를 계산해야 되죠. 어떤 주어진 여기서 그 다음 값 계산하고 두 개 계산하고 자꾸 반복하면 되죠. 처음에 여기서 계속 하면 오일러법 알고리즘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손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과 같은 미분 방정식의 초기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미분 방정식과 이런 초기 조건이 있습니다. h가 0.2를 사용하여 오일러법으로 x = 0.6일 때, 그러니까 0에서부터 0, 0.2, 0.4, 0.6일 때 y 값이 얼마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뭐 쉽습니다. 자, x1은 0.2가 되겠죠. 여기서 계산하면 요거는 기울기를 주어져 있으니까 대입하면 됩니다. 대입하면 됩니다. x와 y를 마이너스 1. 그럼 그때 y1은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요거죠. 대입을 하면 1.8. 그 다음에 x = 0.4에서는 기울기 이제 x1, y1에서 대입했죠. x1은 0.2고 y1은 1.8이니까 0.2와 1.8을 대입을 하면 그때의 기울기에다가 하면은 y2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크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자, 근데 앞에 미분 방식을 풀어보면 쉽지는 않은데 이렇게 풀립니다. 그 예를 그렇게 풀리는 걸로 했습니다. 엄밀해를 구해보면은 자 0일 때 0.1일 때 지금 방금 구한 거는 여기까지 구했죠. 그 다음에 1까지 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실제 요거 아는 값으로 대입하면 이렇게 되고요. 오차가 이렇게 생기겠죠. 오차가 이 정도 생깁니다. 오차가 계산될수록 조금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보통 실제 곡선은 뭔지 모르지만 자꾸 이렇게 가면 오차는 점점 일반적으로 커질 수가 있습니다. 예제 12-3 오일러점 M 12-2는 C로 하는 것이고 매틀랩으로 작성하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함수, 이것이 어떤 함수든지 상관없습니다. y = gx를 구하는, 그러니까 해를 구하는 하라. 지금은 그런데 해서 fxy가 이럴 때 앞에 얘는 똑같은 거죠. 이제는 간격을 0.1로 해서 10회 계산해보라. 오일러법을 사용하여 구하는 서브루틴은 제가 만드는 겁니다. 오일러.m이란 거고 메인 프로그램은 EX12.4 메인 프로그램 보면 항상 이렇게 합니다. 메인 프로그램은 아주 간단하죠. 실제 요 구하는 게 서브루틴이죠. 펑션이죠. 자, 여기서
fx는 여기서 정의합니다. inline으로 할 수도 있고 익명함수로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x0 초기값 주고 필요한 것들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이 값들이 여기 넣어줘야 됩니다. x0 h n f 하면 오일러 프로그램에서 실행을 하면 답을 이렇게 출력을 하게끔 이게 메인이니까 메인을 실행을 하면 답을 출력해 주게 되겠습니다. 오일러.m 프로그램을 보면은 아까 알고리즘 그대로입니다. 자, 요 메인에서 봤겠지만 x0, y0, h, n, f 항상 이렇게 펑션은 일반적으로 짭니다. 일반적으로 f가 뭐든지 풀 수 있게 f는 앞에서 주면 되죠. n 몇 번 계산하는 건 밖에서 줘야 되죠. h 간격 마찬가지로 초기값. 그러면 x1h는 x0 플러스 h가 되겠고 y1은 y0 플러스 hf. 근데 이 f라는 것은 여기도 있지만 이것을 실행하기 펑션을 실행하기 메인에서 줘야 되죠. 이런 거 항상 모르는 값이 나오면 안 됩니다. x0는 여기서는 안 줬지만 여기 들어왔죠. 부를 때 들어오죠. 다 줍니다. 그러면은 y1이 계산되고 그 다음에 출력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반복합니다. f 똑같은 형태로 반복됩니다. x2, x3 자꾸 2 계산하고 3, 4, 5, 6 이렇게 자꾸 계산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출력도 여기서 다 하라 해놨네요. 출력도 oil러.m에서 출력까지 하는 펑션이 되겠습니다. 자,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짤 수가 있어야 되겠죠. 예, 앞에서 설명할 때 조금 빠졌다기보다도 h가 0.2 간격으로 계산할 때와 h가 0.1 이렇게 줄어들면은 그 오차는 점점 줄어든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정확하게 구하려면 h를 작게 0.1로 했지만 우리가 0.01로도 할 수 있겠죠. 아주 작게 하면은 실제와 거의 똑같은 그러한 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오일러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나오는 12의 2절, 3절 여기 나오는 방법의 기초가 됩니다. 이런 방법을 조금 더 우리가 개선해서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일러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